56세 김성훈 씨는 오랜 시간 동안 누구보다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죠. 아내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같은 방식, 같은 자세였지만 별 문제 없어 보였기에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진짜로 만진 적이 없어. 순간 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내가 아무 말 안 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너무 오래 혼자 외로워했던 거더라고요. 많은 남성들이 김성훈 씨처럼 생각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 줄 알고 익숙한 방식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다릅니다. 몸도, 감정도, 반응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 섬세한 접근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외롭게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단순한 체위 하나가 아닙니다. 여성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다시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깊은 접촉의 시작점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성관계에서 강도와 속도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세게 움직이면 여성이 더 좋아할 거라고 믿죠. 하지만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그 믿음은 어쩌면 오해였습니다. 한 여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늘 열심히 해요. 그런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꾸 멀어지고 싶어져요. 그녀는 노력이 아니라 기회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성이 원하는 건 단순한 강한 자극이 아닙니다. 그녀의 몸에 맞는 정확한 각도와 리듬, 그리고 감정을 동반한 접촉이죠. 특히 여성의 내부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강하게 자극해도 핵심에 닿지 못합니다. 여성의 생식기는 위쪽 복부 방향, 즉 전방벽에 가장 민감한 감각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기 위해선 단순히 위에서 아래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부족하죠. 남성이 아닌 여성의 각도에 맞춰 접촉해야 비로소 감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기술보다 더 중요한 방향의 문제입니다. 어디를 향하느냐, 어떻게 스치느냐가 그녀의 반응을 결정짓는다는 것. 강한 자극보다 정확한 자극이 더 깊은 만족을 만든다는 진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그 정확한 각도란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여성의 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노력도 엇갈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구조처럼 보이지만 여성의 생식기는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전방벽, 후방벽, 양옆측벽까지 서로 다른 감각을 가진 영역이 존재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위는 바로 전방벽입니다. 이 부위는 복부 방향, 즉 배꼽 쪽을 향해 있으며 지스팟이라 불리는 신경 밀집 구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물리적 자극이 아닌 감정과 연결된 신비로운 반응을 일으키는 곳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체위로는 이 영역을 효과적으로 자극하기 어렵습니다. 남성이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방식은 후방벽을 더 자극하기 쉬우며 전방벽은 자칫 놓치기 쉽습니다. 게다가 여성의 골반은 남성과 다르게 약간 안으로 말려있는 구조입니다. 이 말린 각도로 인해 단순한 직선형 접근으로는 깊숙한 지점에 닿기 어렵죠. 즉, 여성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선 단지 넣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곡선을 그리며 접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건 바로 이 점입니다. 여성은 자신을 잘 아는 사람에게 반응합니다. 그녀의 구조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에서부터 감정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구조를 존중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자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그 각도라는 게 뭔가요? 어떻게 해야 그걸 맞출 수 있죠?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측면 앵글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여성이 옆으로 누운 채 골반을 비스듬하게 열고 남성이 뒤에서 천천히 밀착하는 방식입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고 몸 전체를 약간 틀어주는 이 각도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남성의 성기가 전방벽을 따라 곡선을 그리듯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방식은 직선형 진입과 전혀 다릅니다. 마치 나선형으로 천천히 회전하며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이 자세를 나선형 접촉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깊이, 그리고 감각을 스치듯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런 곡선의 접촉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감정적 떨림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세는 여성의 입장에서 안전한 느낌을 줍니다. 무방비 상태가 아닌 옆으로 누운 자세는 감정적으로도 부담을 줄여주죠. 한마디로 말해 이 자세는 단순한 체위가 아닙니다. 여성의 해부학적 구조와 심리를 동시에 고려한 매우 정교한 접촉 방식입니다. 그럼 이 자세가 실제로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다음에서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0세 이영미 씨는 남편과의 관계가 거의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서로 말을 아끼게 되고 스킨십도 점점 줄어들고 결국엔 부부 사이에 벽이 생겨버렸죠. 그녀는 말합니다. 그냥 서로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외롭더라고요. 이영미 씨는 상담을 통해 측면 앵글 자세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남편이 조심스럽게 각도를 맞추어 접촉하는 순간 그녀는 놀라운 감각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체위 변화라고 생각했는데요. 남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나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마음이 열렸고 몸도 자연스럽게 반응했어요. 그녀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말도 하게 되고 웃는 시간도 많아졌죠. 이건 단순한 성관계가 아니라 잊고 있던 연결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었어요. 이영미 씨의 사례는 단순한 예외가 아닙니다.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끼는 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성적 접촉의 방식 하나가 관계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자극이 아닌 감정의 문을 여는 접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접촉이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측면 앵글 자세는 단지 여성을 위한 체위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자세는 남성에게도 많은 이점을 줍니다. 특히 중년 이후 체력이나 컨디션이 예전 같지 않은 남성들에게는 훨씬 더 유용하죠. 첫 번째 장점은 체력 소모가 적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체위에서는 남성이 상체를 지탱하거나 반복적인 움직임을 계속해야 해서 관절이나 허리에 부담이 많습니다. 하지만 측면 앵글 자세에서는 옆으로 누운 상태로 밀착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정 조절이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과도한 자극 없이 부드러운 곡선의 리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남성 스스로의 컨트롤 능력이 향상됩니다.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이 자세를 통해 더 오래 지속됐다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적 교감의 상승입니다. 측면에서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여성의 반응을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닌 관계로 이어지기 쉬워집니다. 60세 김도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오래가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은 서로가 편안하고 따뜻한 게 더 중요해졌어요. 그걸 이 자세가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이제 성관계는 더 이상 체력 테스트가 아닙니다. 지속력과 연결감, 그리고 감정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자세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이제 실천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체위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시도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측면 앵글 자세는 각도와 접근 방식이 핵심이기 때문에
기본을 무시하고 흉내만 내면 여성에게 통증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처음부터 깊게 진입하는 것입니다. 측면에서 접근하더라도 충분한 예열 없이 무리하게 진행하면 전방벽이 아니라 후방벽을 자극하게 되어 오히려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의 골반 위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의 핵심은 여성의 골반이 자연스럽게 비스듬히 열리도록 조정하는 데 있는데, 남성이 성급하게 자신의 위치만 고정한 채 진행하면 각도가 맞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기대했던 감각이 아닌 뻣뻣하고 어색한 접촉만 남게 되죠. 세 번째는 감정 없이 기술만 흉내내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각도와 리듬이 정확하더라도 여성은 상대의 태도에서 감정을 느낍니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려 하나? 그 의도가 전달되지 않으면 몸은 열리지 않습니다. 56세 최정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대로 흉내만 내봤더니 아내가 오히려 불편해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요.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사용하는 손끝에 배려가 담겨야 진짜 감각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이 자세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실천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3가지 단계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측면 앵글 자세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성의 골반 각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리듬이나 감정이 있어도 핵심 지점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선 여성은 등을 바닥에 대고 옆으로 눕습니다. 이때 윗다리는 살짝 앞으로 굽히고 엉덩이는 남성을 향해 자연스럽게 기울이듯 틀어줍니다. 이 자세가 바로 전방벽을 노출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각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성이 스스로 편안하게 느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성이 무리하게 손으로 각도를 맞추려 하기보다 대화를 통해 이렇게 하면 어때? 라고 묻고 함께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여성의 등 뒤에 베개나 쿠션을 살짝 받쳐주면 몸에 안정감이 생기고 골반도 더 부드럽게 열립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여성의 긴장을 풀고 감각을 열게 하죠. 62세 박은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 자세를 맞춰주며 괜찮아? 라고 물어봤을 때 처음으로 내 몸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히 자세를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여성이 스스로를 안전하다고 느끼는 관계의 시작점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럼 이제 조정된 골반을 통해 어떻게 정확한 자극을 전달할 수 있는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직선적인 움직임을 반복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앞에서 뒤로. 하지만 이 방식은 여성의 몸, 특히 전방벽을 효과적으로 자극하기 어렵습니다. 측면 앵글 자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곡선의 움직임입니다. 남성의 골반이 직선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천천히 회전하듯이 마치 나선을 그리는 것처럼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곡선은 여성의 전방벽을 부드럽게 스치며 단순한 자극이 아닌 깊은 떨림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그 떨림은 감정과 연결되어 훨씬 더 강력한 몰입을 만들어내죠. 여기서 핵심은 속도보다 리듬입니다. 빠르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작게, 천천히, 정교하게 리듬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방식이 여성이 몸을 스스로 밀착하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58세 윤재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허리가 직선으로 밀려올 때보다 부드럽게 감기듯 들어올 때 훨씬 더 강한 전율이 느껴졌어요. 이 곡선의 리듬은 마치 춤과도 같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맞아야 하고 그 호흡이 만들어내는 감각이 하나의 공명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리듬을 어떻게 여성과 함께 맞춰 나갈 수 있을지 마지막 단계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관계에서 리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도하고 내가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믿죠. 하지만 여성의 몸은 따라가는 것보다 함께 맞추는 것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측면 앵글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원칙은 바로 공명입니다. 즉, 여성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귀 기울이고 그 반응에 함께 흐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숨을 멈추거나 살짝 몸을 움찔한다면 그건 너무 강하거나 빠르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녀가 남성의 허리를 당기거나 손으로 감싸 안는다면 그건 지금 이 리듬이 좋다는 무언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연결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멈춰있는 그 순간에 여성의 몸과 마음이 더욱 깊이 열릴 수 있습니다. 57세 이지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등을 살짝 쓸었을 때 말은 없었지만 지금 이 느낌, 계속해줘라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 이후 우리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공명이란 상대를 이기거나 압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감정의 파동이 되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이 세 단계를 통해 우리가 만들어가는 관계는 단순한 체위의 변화가 아닌 진짜 연결의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부부가 오랜 세월 함께 살아가면서 점점 대화를 줄입니다. 특히 성에 관한 이야기라면 더더욱 입을 닫게 되죠. 말 안 해도 알겠지, 그 나이에 무슨 얘기를 하냐는 생각이 서로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시작 전의 대화입니다. 어떤 자세든 어떤 접촉이든 상대방이 편안하다고 느껴야 비로소 감각이 살아납니다. 측면 앵글 자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세가 아무리 섬세하고 과학적이라 해도 상대가 긴장하거나 불편함을 느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58세 김은영 씨는 말합니다. 남편이 먼저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해봐도 될까? 라고 말해줬을 때 마음이 이상하게 열리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없었다면 저는 또 긴장했을 거예요. 중요한 건 허락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이건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게 아니라 상대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겠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성은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몸도 반응합니다. 그래서 대화는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전신의 긴장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체위가 아닌 감정과 연결된 접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시작은 바로 한마디의 대화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관계를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자극해야 할지, 어떤 속도와 리듬이 좋은지 정답을 찾으려 애쓰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진짜 중요한 건 이 기술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측면 앵글 자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세의 목적은 단순히 여성을 만족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다 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성의 몸은 진짜로 열립니다. 그 느낌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서 나는 이 관계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62세 정미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이 내 반응에 귀를 기울였다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연인이 되었죠. 관계란 결국 마음과 마음의 교류입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움직일 때 그 감정이 신체를 따라가고 그 신체의 반응이 다시 마음을 채워주는 순환이 생깁니다. 기술은 그저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누구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접촉은 그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그 질문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연결에 도달하게 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꿔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이제 와서 새로운 걸 시도한다는 게 어색해.
하지만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진짜로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단순한 체위 하나가 아닙니다. 여성을 향한 이해, 그리고 관계를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연결의 기술이었습니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 이 자세 한번 해볼까? 라는 한마디. 그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변하면 그녀도 반응합니다. 그녀가 반응하면 당신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건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맞추어가는 여정입니다. 60대 부부도, 30년 차 부부도, 아무 말 없이 잠만 자던 부부도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단 한 가지, 지금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제는 질문이 아니라 행동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바꾸기로 결심한다면 그녀는 절대 당신을 잊지 못할 겁니다.